디스크병과 척추 협착증은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나는 병입니다. 일반인들이 간편하게 제일 좋은 거는 허리를 수그렸을 때 아프면 디스크병일 확률이 높고, 허리를 수그리는 게 더 편하다 그러면 협착증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전문의 이병규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 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병입니다. 신경 나가는 통로가 척추뼈의 앞 본체와 뒤에 있는 후궁 사이에 가운데 통로, 이렇게 보면 신경 나가는 통로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리로 가는 가지신경들이 나오고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디스크, 어떤 경우는 뼈, 어떤 경우는 관절이나 인대 같은 인위적인 이유로 인해서 신경 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가끔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좁은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후천성으로 퇴행되면서 생기는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병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디스크병과 척추 협착증은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나는 병입니다. 디스크병, 추간판 탈출증은 보통 연령별로는 젊은 사람이 많이 생기고, 협착증은 좀 더 나이가 많은 사람 생기고, 협착증은 걸을 때 특히 불편하고요. 디스크는 자세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아픈 경우가 더 많고, 디스크병은 주로 한쪽에만 생기고, 협착증은 대개 양쪽으로 생기고, 특히 일반인들이 간편하게 제일 좋은 거는 허리를 수그렸을 때 아프면 디스크병일 확률이 높고, 허리를 수그리는 게 더 편하다 그러면 협착증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거는 기본적으로 척추신경 나가는 통로도 선천적으로 넓게 태어난 사람, 좁게 태어난 사람, 아주 좁게 태어난 사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앞과 뒤를 연결하는 척추경이 짧다든지, 후궁이라는 뼈, 신경을 덮고 있는 뼈가 이렇게 넓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Y자 형태로 좁아지는 병, 그런 거는 선천적인 거고, 후천적인 거는 어떤 사람은 디스크가 앞에서 뒤로 밀려서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사람, 관절증이라고도 척추가 퇴행되면서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뼈가 두꺼워져서, 또는 관절이 두꺼워져서 뒤에서 앞으로 미는 경우, 또는 전방전이증 같이 척추뼈가 어긋나는 거죠. 튕겨 나가서 앞이나 뒤로 밀려 나가면서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협착증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고,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게 있지만 비율적으로는 후천적인 이유가 훨씬 더 많아서 점점 더 노년, 장년에 많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거를 보통 4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약 먹고 물리치료는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어디에 가나 허리 아플 때 제일 먼저 치료하는 게 1단계고, 2단계는 신경 주사 치료가 되는 거죠.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환자 아픈 거에 따라서는 신경 가지, 경막상, 척추 관절, 여러 가지 부위를 병변이 가깝고 치료할 수 있는 자리에 염증을 치료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게 2단계고요. 이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있는데 좀 더 만족도가 높고 더 오랜 기간 통증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3단계 시술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수술로 넘어갑니다. 여태까지 1, 2, 3단계는 비수술이고 4단계는 수술인데, 환자가 치료하는데 조그만 거로 치료가 되면 굳이 세게 올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견딜 수만 있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 조금씩 환자 증상 개선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거고, 비수술 치료에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 수술까지도 고려를 하는 거고, 환자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아무래도 환자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경험을 쌓이면 그런 거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기가 좋겠죠. 제가 한 20년 전에 수술하신 분이에요. 경북 영주에서 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인데 차량 급발진 사고로 세차장에서 집차가 환자를 타고 넘어갔어요. 갈비뼈도 골절되고 대퇴골도 골절됐지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는 환자가 여기 방출성 골절되면서 하반신 마비가 됐죠. 영주에서는 수술이 안 되니까 대구를 갔었고, 수술은 해야 되는데 마비가 풀릴 수는 없고 하는 목적은 자기 몸을 지탱을 해서 휠체어라도 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몇 시간 만에 하반신 마비 얘기 나오고, 환자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서울로 앰뷸런스 타고 올라오셨죠. 서울에서 삼성의료원이었고, 삼성의료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건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실이나 상황이 안 되니까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병원으로 연락이 왔고, 상황이 이런데 해줄 수 있겠느냐, 응급으로 해야지 돌아올 확률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받아서 밤새 수술을 했죠. 뼈 조각이 다 조각조각해서 신경을 다 찌르고 있고, 신경을 찌르고 있는 뼈 조각들 다 제거하고 고정
걱정하고 한 꼴딱 세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조금씩 마비가 좀 풀려서 수술하고 한 달 만에 살살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 휴직을 하고 다시 학교 복직해서 학교 선생님 하셨고, 가끔 생각나면 체크를 하러 오시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편지 하나씩을 이렇게 주고 가서 선생님이라 그런지 박사님 치료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 박사님만 생각하면 언제나 고개가 숙여지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 환자가 가장 제가 척추 수술하면서 기분도 좋고 기억에 남죠. 환자가 해야 되는 거는 근육 강화. 몸을 견디고 있는 디스크가 퇴행이 되면 내 몸이 약해지는데 근육을 강화해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점점 더 디스크가 닳아지는 거죠. 그 닳아지는 과정에 뻥 터지면 디스크 병이 되는 거고, 닳아서 주저앉아서 기능이 떨어지면 협착증이 되는 건데, 나한테 어떤 질환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예방하려면 내가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근육을 강화를 하면 병에 대해서 고통받을 확률이 훨씬 더 낮아지는 거죠. 의사들한테 이거 하면 끝이죠가 아니라 치료를 하는 게 척추 건강의 시작이다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치료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환자분들은 그걸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전문의 이병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